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30,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우리 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 검찰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포항시 간부 공무원의 횡령 금액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배우자와 지인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포항시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서가 기자입니다. 포항시 소유의 땅을 팔고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7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시유지 매각 대금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횡령 금액은 총 19억여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수익을 특정했으며 수익은 모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의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공무원의 배우자를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의 지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포항시 의회 차원의 조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시스템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인사, 감사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편 경찰은 시유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예방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전화신고를 통해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과 시설물마다 QR코드를 비치해 실효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울경과 대전, 충남 등에 이어 16번째 민생토론회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한 달여 남은 총선 지원 행보 아니냐는 비판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대선 공약인 국립뮤지컬 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과 서구 염색산당과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등 시민 불편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민생토론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홍준표 대구시장, 홍원하 경북대 총장, 지역 기업인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의료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요구했고,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3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습 연구 공간, 학습 공간, 이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직원 숫자가 정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현재보다 230%가 늘었을 때 교육을 담보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면 증원은 필요 조건이고요.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특수 목적법인에 대기업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줄 것과 수돗물 질 개선, 영남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약속한 데 이어 803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전연령으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됩니다.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소득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 충족자 등입니다.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경북 청년 포탈 청년 이끌림 누리집, 오프라인은 해당 지자체로 하면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10년 사이 초중 고등학생 수가 31만 명대에서 24만 명대로 줄었고 85개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10년 뒤에는 학생 수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에 이어 고등학교에도 유학생 유치가 시작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강당 가득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레드카펫을 따라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 무대 위엔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옆에 베트남어가 적혔습니다. 시끌벅적한 선생님들의 환영 공연에도 낯선 외국어가 등장했습니다. 조리와 제과제빵에 특화된 이 고등학교의 올해 입학생은 68명. 그중 3명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서 배우러 오고 한국 음식 맛있어요. 좋아요.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빵집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명인고등학교 외식조리과입니다. 한국에서 요리사 하고 싶어요. 올해 경북 9개 고등학교가 해외 유학생 56명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학생 수가 계속 줄고 학교도 점점 사라지자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입학의 외국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학생 모집이 힘들어질 텐데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또 배우고 우리는 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한 곳 빼곤 모두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기술을 배워서 졸업한 뒤에도 지역 기업에서 일하며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빨라지며 학생 선발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 많은 유학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보다 11% 인상돼 초등 약 46만 원부터 고등 7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수업료와 급식비,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 등입니다. 기존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이어 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대학 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한두 명에 불과한 가운데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3, 4년차 전공의들도 계약이 끝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3, 4년차라니까요. 그분들이 다 이제 6월 29일자로 이제 계약이 끝났죠. 인턴 과정을 시작할 전공의마저 임용을 포기한다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횟수가 벌써 돼 왔잖아. 이제 돼 왔고요. 병원 입원율이 오늘부터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입원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요새는 이제 날 잡아가 당직 쓰면서 하는 거죠, 그죠? 정부가 사법 처리 등 강경 대응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자유의사를 핍박했다고 보거든요. 핍박이도 정부에서 하는. 요즘 애들 똑똑해서 그런 회풍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 대학으로부터 어제까지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신청 규모는 2,000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역시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의대 교수 330여 명은 대폭 증원을 신청한 대학 측에 교육 여건 부실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 강경 대치가 3주째를 맞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학 내 갈등까지 불거지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가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정확한 증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신의 모국어로 증상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증상을 전달하고 진료 과목 및 의료기관 위치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포항시에는 다문화 가족 2,200가구와 외국인 8,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상반기 공공일자리는 환경정화와 행정업무 보조, 대중교통 안내 도우미 등 28개 사업이며 참여 인원은 82명입니다. 경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로 안전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 지역의 농막과 비닐하우스에서 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525건의 농막 화재로 25명이 다치고 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농막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규격과 용량에 맞는 전기 설비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대구지방식약청, 경북도 교육청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학교와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 84곳이며 점검 내용은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조리 종사자 건강 진단 여부 등입니다.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30,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우리 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5도, 김천은 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김천은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4도, 봉화는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9도, 봉화는 7도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은 강풍과 높은 너울이 예상되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해 낮에는 8도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